안녕하세요. 눈은 떠요. 저는 남편 부인입니다. 오늘은 강남 왜 비쌀까? 라는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. 우리가 부동산 얘기할 때 강남은 빼놓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. 강남은 부패 강남이라고 하죠. 또 우리나라 부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기로 짓게 된 곳이기도 하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강남은 비싸다라는 인식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비쌀까에 대한 팩트체크는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. 그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. 부동산에서 강남이라고 말하는 지역은 정확히는 강남 3구,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라고 합니다. 이 세 지역의 기업수만 16만 5천 개, 고용인원은 144만 5천 개라고 합니다. 적어도 최소 하루 유동인구는 100만 명 정도 예상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강남, 우리가 흔히 헬라인 2호선이라고 하면 강남역을 생각하잖아요. 이 강남구에 모여져 있는 기업 수만 총 7만 2천 개,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용되어 있는 고용인만 68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강남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2호선, 3호선, 7호선, 9호선, 신분당선까지 화려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빠질 수 없는 강남이라고 볼 수 있죠. 사실 일자리의 양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서울에는 뭐 강남, 그리고 중구 광화문 쪽이라던가 뭐 가산 쪽에도 사실 일자리가 많기는 합니다. 근데 양보다도 강남은 그 일자리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. 한국고용정보원의 정보에 따르면 강남에 모여있는 일자리는 고소득, 그리고 고학력, 그리고 고숙련이 기반이 된 일자리들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. 그래서 양뿐만 아니라 질도 굉장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강남역은 경제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. 지금 삼성역에 있는 한전부지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매입을 했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이제 GBC라고 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. 그래서 GBC의 규모는 최대한 105층 정도의 높이가 되고 빌딩이 한 5개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요. 그 건물에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관련 계열사라던가 관련 산업의 인원들까지 해서 한 약 23만 명 정도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, 또 이제 GBC 자체만으로 해서 총 고용 창출을 한 121만 명을 예상한다고 하니까 현재 지금 강남에 있는 인원만큼이 더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또 이제 자료에 따르면 이 GBC로 인한 총 경제적 효과는 한 27년간 264조 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규모가 엄청난 걸로 볼 수 있어요. 1년에 10조씩. 네요. 게다가 삼성역을 통하는 GTX 대표적인 거죠. 그리고 강남 광역 복합 환승센터가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강남 집중 효과는 더욱더 명확해 보입니다. 그래서 이 강남 집값에 또 한 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GTX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권 광역 급행 열차예요. 그래서 A라인과 C라인이 이제 앞으로 착공에 들어갈 거고, 이게 이제 삼성역을 지날 예정이고, 또 말했던 것처럼 이제 강남 광역 복합 환승 센터가 생기면 그게 단순히 지금 이제 뭐 버스 정류장의 환승 센터의 느낌이 아니고, 지금 앞으로 지나갈 뭐 GTX, 그리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2호선, 9호선, 그리고 위례 신사선도 앞으로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이 모든 노선이 환승을 하게 되는 자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, 또 이제 단순히 그런 교통센터뿐만 아니라 지상 광장이라던가 또 지하에 크게 상업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엄청난 규모의 또 새로운 뭐라고 해야겠죠? 문화시설, 트렌드시설? 새로운 문화시설이 또 생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강남 하면 학군은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
중요한 요소잖아요. 강남의 학군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, 또 대치동 학원가는 저희가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또 유명하고, 그런데 사실 이 학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일부에서는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학원가의 역할이 더 이상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이 교육이라는 게 물론 이제 학원가가 아이들이 많아서 북적북적 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 가정당 자녀 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한 아이에게 투자하는 이제 그런 집중도라던가 또 교육의 퀄리티를 더 따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중요하고 유명한 학원가들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? 그게 교육열 있는 부모들의 마음일 거고 저희 아이가 없지만 아이를 학원을 보낸다고 생각하면은 더 좋은 환경을 찾기 마련일 것 같아요. 또 그래서 이 학군은 부동산에서 여전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또 이제 그냥 교육열뿐만 아니라 요즘 워낙 학교에 관련된 이슈가 많다 보니까 또 더더 학군 좋은 곳을 찾아가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과고, 영재고 입학순위나 서울대 진학률이 압도적으로 상위에 많은 학교가 포진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강남입니다. 강남구 대항중, 압구정중, 대청중, 송파구의 오륜중도 매우 유명하고요. 고등학교 부분에서는 휘문고, 단대부고, 중동고, 세화고, 또 스카이, 의치한, 의대, 치대, 한의대 진학률이 매우 높은 곳으로 유명합니다. 대치동 학원가와 최근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반포 학원가도 분위기가 아주 좋다고 하는데 이 지역의 84제곱미터 전세 가격은 10억 전후, 매매 가격은 20억 전후라고 합니다. 이마저도 최근 부동산 분위기에 따라서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강남이라는 지역이 직주 근접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 학군까지 같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 가족 단위로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지역인 거죠. 네. 그리고 또 강남은 이런 업무 목적뿐만 아니라 이제 강남역이나 가로수길처럼 쇼핑 문화도 굉장히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소비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.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뭐 BTS부터 해서 K-팝이 엄청난 대세이다 보니까 이 K-팝이 또 다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K-팝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 댄스 클래스나 이런 걸 들으면서 이제 경험을 하려고 단순히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관광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이건 또 다른 강남의 부가적인 수익 창출원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부분이 다시 지역으로 재투자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강남의 입장에서는 또 좋은 역할을 할 거고 그래서 강남은 이런 업무, 학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문화적인 이런 트렌드도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알면 할수록 강남 불패라는 말이 와닿는 것 같죠? 판교가 강남 집중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는 하지만 강남이 가지고 있는 경제문화적 파워를 따라잡았다고 보기에는 아직 아쉬움이 있습니다.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과연 강남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요? 상승할 수 있을까요? 앞으로도 강남은 어마어마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. 교통계획,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강남은 계속 강남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려요. 우리 다 같이 부동산에 눈을 떠요.